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성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안에서 인간은 시민적 유대감과 결속,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편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연상태에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무제한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에 양도하거나 위임하기로 합의하여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넘기거나 맡긴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맡긴 권리만큼 국가 안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반면 유학에서는 가족이 확대되어서 국가를 이룬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가라는 글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듯이 군주는 백성을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기원에 관한 입장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삶을 국가 공동체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국가 공동체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절로 가입되며 탈퇴가 까다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의 집단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부여받게 됩니다. 국가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향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넓게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 범죄 처벌, 국방의 의무 등은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가의 강제력은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정당한 것이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실제적인 기능 수행의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와 치안을 유지해서 나라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도 보호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